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치, 방목, 그리고 돌봄입니다. 방치, 방목, 그리고 돌봄. 네, 당연히 자녀 양육 또는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의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되 스스로 서게. 두 번째, 부모는 기회 제공, 자녀가 선택. 세 번째가요, 나부터입니다. 즉 부모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은 자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가장 흔히 듣는 말이요, 바로 그거 방치 아니냐 이겁니다. 방치 아니냐, 방치하는 거 아니냐, 자녀를 방치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제가 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꼭 대답을 합니다. 방치가 아니고 방목이라고. 네, 방목. 방치와 방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방목, 우리가 이제 양을 방목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방목한다. 그래서 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네. 양이, 만약에 늑대에 잡아 먹힌다. 또는 낭돌에 떨어진다. 이게 방치죠. 그럼 방목은 뭐겠어요?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낭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늑대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고, 근데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노는 거죠.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냇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해요. 네, 그런데 방목은 뭐냐면은 지켜는 봅니다. 지켜보지 가서 빠진 양을 갖다 꺼내주지 않죠. 그냥 빠져나오는 걸 옆에서 지켜봅니다. 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걸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네, 쫓아가서 빠진 양을 갖다 꺼내줍니다. 아니, 넘어진 양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 땅을 야단칩니다. 땅이 잘못했다고, 땅 때문에 네가 넘어졌다고 땅을 맴매하죠. 네, 이게 이제 남 탓 가르치기입니다. 남이 잘못했다는 거죠. 땅이 잘못했다. 내가 넘어졌는데, 내 아이가 넘어졌는데, 내 양이 넘어졌는데, 남 때문에, 땅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방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방치가 아니고 방목이 아니면 다수가 하는 우리 자녀 교육은 뭐냐? 아마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 교육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봄이 여기 있고 방목이 여기 있고 방치가 여기 있는 거죠. 네, 방치하고 방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돌봄 교육의 다른 말이요, 개입 중심 교육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의존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아이가 엄마한테 또는 부모한테 의존하게 하는 교육이죠. 네, 다 보세요. 대신해 주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야 내가 산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또 공의존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의존 교육인데요. 의존 교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내가 해줘야 돼. 이게 이제 가장 빈번한 말이죠.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걸 시킬 수가 있냐? 그런 거 그냥 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아직 어려서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개입 중심 교육 또는 의존 교육의 결과. 모든 엄마가요, 다 똑같은 걸 꿈꿉니다. 뭘 꿈꿀까요?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김연아, 박지성, 이렇게 성공한 아이들을 꿈꾸죠. 또 우리의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보면은요, 아이가 잘 나가잖아요. 무슨 성취를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요, 엄마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각시키죠. 엄마가 피땀 어린 정성으로 얘를 이렇게 키워냈다.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이 그게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노력하죠. 그 결과는 정말 극소수만이 원했던 정말 잘 나가는 자녀가 되고요. 대부분 다 제자리입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병든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을 나와 보니까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병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성과 노력은 훨씬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힘들고 병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뭐 상팔육 세대, 뭐 X세대, N세대. 요새는 또 G세대라고 부르죠. G세대라는 그 G자는 이제 글로벌 세대. 영어도 잘하고 뭐 국제 감각도 있고 이제 뭐 G세대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과거하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 점이 뭐냐?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넓어졌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교육에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더 잘 나간 애들이 늘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도 많고 늘긴 늘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과거에 비해서 그게 뭐 한 10명 늘었다고 하면은요, 과거보다 더 힘들고 병들고 뭐 자살하고 하는 애들이요, 한 100명쯤 늘었습니다. 10배, 심지어는 한 1000명쯤 늘었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자녀 교육에서 일어나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닥터유의 사랑하되 스스로 서게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그 첫 번째는요, 나부터입니다. 부모부터.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애부터가 아니고요. 내가 건강한가, 행복한가, 뭐 부족한 건 없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한가, 내가 행복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모든 엄마들이요, 나는 희생해도 좋으니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해요. 그런데요, 정작 내 아이가 배우는 거는요, 내가 가르친 걸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나의 불행을 배우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의 건강하지 않은 병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병이 생기면은요, 어떻게 또 엄마들이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유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게 원자라 그래요. 내가 유전을 갖다가 물려줘서 그렇다, 또는 나를 닮아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가르친 거죠. 네, 내가 가르치려고 한 건 가르친 게 아니고요. 나를 그대로 보고 배우니 이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요, 아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삶이 또 있는 거죠. 네, 두 번째가요, 내 아이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 새끼인데 나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내 아이를 갖다가 바라는 겁니다. 내 새끼인데요, 절대 나 같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아무리 내가 유전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왜 얘가 나랑 다르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 질문 하지 마세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절대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네, 비교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네, 비교의 대상이 나의 처닭입니다. 둘째 아기를 처닭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엄친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엄친딸, 엄친아. 내 친구의, 엄마 친구의 아들, 실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엄마 친구의 딸 실존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러면은 내 아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내 아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자꾸 부족한 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반륙표에 맞추려고 그래요. 반륙표. 네, 반륙표에, 여러분들 그 육아서에 반륙표 나오잖아요. 뭐, 무슨 몇 세에 앉고, 몇 세에 걷고, 뭐 이런 식으로 몇 세에 이가 나고. 이게 대부분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게 물론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다수의 평균입니다. 다수의 평균이지, 어떻게 내 아이는 딱 한 사람이거든요. 내 한 사람이 왜 다수의 평균에 딱 맞아야 돼요? 평균에 맞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50%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양쪽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평균일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평균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반륙표에도 맞추지 말아요. 좀 늦어도 되고, 좀 빨라도 됩니다. 빠르다고 뭐 내 아이 천재다 할 것도 없고요. 늦었다고 내 아이 발육부전이다 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내 제자리 찾아갑니다. 내 아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또 하나 정말로 제가 강조해서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이는 상처받지 않는다예요.
이 상처라는 건 누가 받냐? 이 성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 돼야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요. 갓난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저렇게 놔두면 애가 상처받아. 그게 아닙니다.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울기, 먹기, 싸기, 뭐 자기, 조금 더 하면은 뭐 바둥거리기, 이게 전부거든요. 애는 원래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상처를 받으니까 아이가 상처를 어떻게 배우게 돼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요. 엄마가 상처받는 걸 보고 엄마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상처를 그냥 배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이런 예는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특별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상의 예입니다. 갓난아기가 이제 잘 놀고 있어요. 까득까득 누워서 놀고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뭐 가상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흔히 있진 않겠지만은 뱀이 지나갑니다. 가슴 위로, 갓난아기 가슴 위로. 그러면은 아기가 어떨까요? 아기는요, 키득키득하고 놉니다. 재밌거든요. 그게 자기가 안 해보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엄마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 보고는요,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기는 잘 놀다가 엄마가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걸 보고 다시 아기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뱀 보고 놀랐겠어요? 천만의 말씀을요. 엄마가 놀라는 것을 따라 배우는 거죠. 네. 자, 내 아기를 제대로 알아보세요. 절대 나 같지 않습니다. 이제 대신 해주지 말고 선택 주기입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아직 어려서 선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너는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너한테 적합한 걸, 맞는 걸 선택해 줄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죠. 기본적인 생각이죠. 너가 실수하지 않도록.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얘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려서라는 그 말은요, 정말 갓난아기 때만 쓰셔야 돼요. 네, 갓난아기, 그러니까 1살 넘어갔잖아요, 만으로요. 그럼 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만 1세가 넘으면은 어린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선택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선택을 주는데요. 아이들은 나같이 그걸 빨리 선택할 수도 없고 또 그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빨리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대신 해주기가 된다는 거죠. 빨리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애가 스스로 자기가 터득해 가면서 뭐 뒤로 자빠지던 앞으로 넘어지던 좀 뭐 헤매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려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선택 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영어 선생님이 뭐 좋은 선생님이 계셔. 너 그 선생님에 따라서 영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선택은요, 둘 이상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 가지고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만 가지고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면은 아이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건 해라는 소리구나. 이건 선택이 아니죠. 둘 이상을 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하고 둘 이상 주면은 이것도 애가 금방 알아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죠. 엄마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 학원 다닐래? 뭐 태권도 학원 다닐래? 근데 엄마의 속마음이 영어 학원 다니는 게 속마음이잖아요. 애는요,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것을 영어 학원,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은 생각도 안 하고요. 영어 학원을 한다 안 한다로 대답을 하죠. 나 영어 학원 할래? 영어 학원 안 할래로 대답을 하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아이한테 두 가지 선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선택 못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선택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절대 내가 선택하지 마세요. 얘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거죠. 자녀 양육과 교육의 목적은요, 절대 나, 즉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죠. 네, 아이가 스스로 서게 해보세요.